네, 반갑습니다. 나땅TV 시청자 여러분. 너무 더운 여름에 밤에 잠을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다 깨다 에어컨 키면 춥고 끄면 덥고 그런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원도요, 입찰 개수가 좀 적어졌습니다. 이번 주가 그랬죠. 8월 첫 주. 다음 주부터는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추천드렸던 물건들, 아파트를 좀 주로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빌라를 특이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빌라가 다른 빌라보다 뭐 엄청 그 가치가 있고 그렇다기보다는 빌라 시세 조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투자예요. 난이도가 있는 투자인데 소액으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좀 몇 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지고 온 것은 1억대입니다. 1000만 원 정도로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낙찰가도 1억대일 것 같습니다. 1억대에서 낙찰이 될 것이고,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광주 오포에 있는 빌라 50제곱미터. 하지 말아야 되는 빌라 첫 번째는 50제곱미터 미만의 아주 소형 빌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가 없는 지역에 있는 빌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법상의 어떤 하자가 있는 거, 위반 건축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근생 빌라,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투자를 이제 초보가 하기 때문에 실수도 좀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 것보다는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이 또 같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더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소액으로 큰 돈을 벌었다 싶은 것은 다 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생애 최초 낙찰받은 그 물건이 빌라였죠. 1억 6천만 원짜리 빌라를 8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1억 6천에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냈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특수물건의 좀 매력에 빠졌던 것도 있습니다. 일반 빌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거래가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한번 이게 고생하신 분들은 빌라를 진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빌라에 사는 사람들의 그 자산 규모나 또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 또 적은 돈으로 어떻게 주거를 살아야 되는 인생의 한 기간이 있잖아요. 20살 정도의 성인이 돼가지고 독립을 해서 내가 처음에 주거를 마련을 할 때 소액 보증금 가지고 월세로 시작을 한다. 또 한 2, 3천만 원으로 어디서 좀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지식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문영동이고요. 지금 1억 정도에 되어 있습니다. 50% 떨어진 가격이요.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낙찰이 될 거고요. 보시면 제가 이 빌라를 좀 선택했던 이유는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2019년에 지어진 거라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방이 3개입니다.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정도 되고요. 여기 지역은 뭔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그렇지는 않는데요.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천이 흐릅니다. 그래서 뷰가 되게 좋아요.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뷰가 되게 좋고 의외로 판교나 성남 쪽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조그맣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우리 경매 물건지인데요. 이제 좀 도로가 잘 되어 있고 이쪽으로 이제 판교, 그 다음에 판교 라인이니까 강남 쪽으로 접근하기가 좋은 거예요. 경기도 광주 어떤 그 시랑은 조금 거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삼각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물건은 2019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물건의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신축 빌라입니다. 신축 빌라고, 제가 이거를 좀 골랐던 이유는 2024년 이후로 문영동의 실거래가 이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동 전체에서 이 정도 거래가 됐으니까 뭐 거래가 아주 잘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거래는 되는 지역입니다. 자, 빌라는 여러분 나홀로 아파트보다 좀 어려워요. 나홀로 아파트 보면은 200세대가 되지 않는 아파트는 거래 빈도가 되게 적어서 실거래도 드문드문 뜨고, 근데 빌라는 한 동이 몇 세대예요. 10세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홀로 아파트보다 더 어려운 거죠. 대신에 또 커뮤니티도 없고 관리의 주체가 없다는 거, 그 대신에 또 가격이 싸요. 뭐 2억대로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까? 빌라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매매가가 이렇게 거래가 전세 월세는 잘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 전세 월세는 안 나가지 않아요. 아주 잘 나갈 거예요. 근데 내가 샀을 때 전세 월세 잘 나가도 매도가 안 되면은 어느 순간에 와서는 그 물건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비과세를 받을 때, 그다음에 주택수를 줄이고 싶을 때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거래 빈도가 최소한 요 정도는 되는 물건을 저는 가지고 왔고요. 여기 보면 주력이 되는 평수가 있어요. 이거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전용 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용 면적이 이건 뭐 아주 특이하게 30제곱미터가 있지만 보통 55 전후인 걸로 보여지죠. 자, 2010년대가 많죠. 2010년대 빌라가 가장 주력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1900년대 지금 빌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연식은 여기서 거래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평수도 아주 넓지도 않고 한 50, 그러니까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정도 있는 빌라는 거래가 되고 있다. 이게 주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억대가 많죠. 가끔 가다가 튀는 금액으로 뭐 3억대가 있긴 한데 이건 23년식이죠. 23년식, 요것도 탁 튑니다. 요거는 이제 7년인데 4층, 요게 복층이라서 그렇습니다. 요것도 보시면은 23년식이죠. 그래서 아주 초신축이라서 좀 분양가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행꿈사 유튜브에 영상이 더 많은 거 아시죠? 행꿈사 유튜브에 빌라 영상으로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제 거 유튜브는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데 행꿈사에서는 영상이,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시세 조사하는 법 73,000, 물건 추천하는 영상 6만, 소액 빌라 영상 이게 21만 정도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 도움이 되신다면은 행꿈사 가셔서 빌라라고 검색해서 영상 3개를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빌라 시세 조사하는 방법은 부동산에 물론 방문을 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 온라인상에서 이 시세를 잡고 또 오프라인으로 가서 조사를 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어느 정도 뼈대를 가지고 가서 참고하시는 거지. 부동산 중개사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너무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국토부 실거래를 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빌라 시세 조사하는 3가지 방법, 이 영상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 이 온라인상으로는 조사하는 방법이. 자, 국토부 실거래는 같은 블럭 안에서 조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구 실거래가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별 자료 제공, 이거를 보시면은 이 해당 주소지만 나오는 실거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엑셀 파일로 내가 설정한 범위 안에 있는 게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집원이랑 주소를 넣는 거예요. 제가 넣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경기도 광주시 문영동이고 60 이하, 지금 55 정도 되니까 60 이하, 그다음에 1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는 거, 뭐 금액을 설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운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억 5천 정도 이상인 것만, 비슷한 것만 제가 한 건데요. 여기 보면 가끔 가다가 막 4층 이런 게 높은 거는 복층이 있어서 거래가가 높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은 직거래보다는 중개거래로 있는 것을 유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다른 조건으로 했을 때 한 거예요. 이거는 60이 넘는 것들 보시면은 한 개 단지, 더모아라고 하는 단지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205동, 206동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동이 여러 개 있는 단지형 빌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빌라의 분양가가 3억대다. 그러면 여러분 23년식 빌라는 3억대 분양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거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코예요. 디스코. 대지 지분 이런 걸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코 안에서. 그래서 구역 안에 조건을 검색을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는 평당 얼마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평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디스코에서도 좀 보시고요. 또 안심전세 앱이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핸드폰으로 하시는 건데 빌라의 가격을 전세 보증을 하기 위해서 전세 임차인들이 안전한 전세를 하기 위해서 있는 시세를 추정하는 앱입니다. 근데 조금 시세가 높게 산정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
참고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차인들은 이거를 보고 전세를 얻는다. 우리 집을 내가 전세를 놓을 때 임차인들 이걸 보고 전세를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저희 행꿈사에서 두 달 전이군요. 2달 전에 17개 물건 번호가 많은 빌라를 좀 한번 추천드렸었는데, 이게 무슨 경매 단톡방에서 다른 학원 경매 단톡방에서 이게 막 공유가 막 되면서 6만 회가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나올지는 몰랐는데 6만 회가 조회수가 나왔고, 그 중에 이제 그 장면이에요. 이게 낙찰이 3억대에서 2억대에서 많이 낙찰이 됐어요. 초신축 빌라예요. 이 근처에는 신축 빌라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하실 때 이 영상 가서 보시면은 제가 공인중개사 가가지고 빌라 이거 경매 나왔는데 얼마면 팔 수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한 장면도 있고 좀 웃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실전반에는 제가 팁을 하나를 좀 더 드렸어요. 여러분도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신축 빌라를 볼 때 우리가 내부를 보지를 못하는데, 사실 신축 빌라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면 내부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는 보여드리지 않고 여러분한테 숙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더 제이캐슬입니다. 더 제이캐슬 2차인데요. 더 제이캐슬이라고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시고 구글에서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이게 엄청난 꿀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나오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답 여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더 제이캐슬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쓴 블로그가 나오고요. 구글에서 검색하면 온갖 것이 나오는데 또 유튜브 영상이 나올 겁니다. 블로그 하나, 유튜브 하나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빌라를 갑자기 좀 추천을 하게 된 거는 이 영상에 나오는 빌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자도 5천만 원으로 입찰하면은 2억 5천 미만, 5525, 2억 5천 미만에서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출 80% 받았다고 했을 때 대출 2억에 내동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미만의 물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얼마나 벌까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행꿈사에 있는 영상인데요. 이 파란색 옷 입고 제가 이렇게 강가에 있는 썸네일이 있는 영상을 보시면 전체 영상이 나올 겁니다. 이 물건을 우리 수강생분이 2억 4,1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사연이 뭐냐면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층간소음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이사를 가려니까 이제 5천만 원으로 주거비가 작았었습니다. 국가에서 좀 지원해주는 그런 걸로 되게 적은 주거비로 계셔가지고 나가면은 좀 손해의 상황이에요. 근데 윗집에서도 그걸 알아. 그래서 우리 뭐 서로 그냥 참고 살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야, 나는 내 집 마련할 건데 여기서 오래 안 살 건데 이렇게 하고서는 광명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5천만 원 있어요, 선생님. 저 5천만 원 있는데요, 월세 이자 내고서는 제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돈도 모아야 되는데 이자까지 내면서 제가 살기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아래층은 전세 주고 위층에서 공짜로 살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을 낙찰을 받아서 전세가에 낙찰 받아서 아래층을 전세 주고 위에서 공짜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가능한 플랜인가 이렇게 했어요. 일단 집이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권리 분석을 봐드리고 너무 간절하게 선생님 저 이 집 꼭 있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좀 알아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낙찰을 받으셨어요. 낙찰을 받으시고 이사하기 전날인가 저랑 영상을 찍으신 거예요. 어떤 집이었냐면은 지금 이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계단이 있었어요. 복층을 받으신 거예요. 이 영상 보면 밑에 어느 동네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어느 동네에 뭐 얼마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동네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딘지는 밝히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영상에서 어딘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4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오고 4층 현관이 있고요. 이거는 5층이에요. 5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안 가고 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4층에 있는 집인데 5층 복층이고 현관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본건은 복층 형태로 다락이 존재해요. 근데 광주에 이런 다락이 있는 빌라가 많은데요. 이게 보통은 복층이 층고가 낮아서 성인이 좀 서 있기가 힘든 높이로 돼 있어요. 복층 오피스텔도 그렇잖아요. 높이가 뭐 150, 160 이 정도 돼가지고 일반 성인이 서 있을 수가 없는 정도인데 여기는 이렇게 현관문이 달려있는 걸 보시면은 아,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을 정도 층고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가셨대요. 갔는데 그 앞집에 애기 엄마가 있어서 내가 이거 들어오고 싶은데 안에 좀 볼 수 있냐? 그때 아예 보여드리긴 어렵다. 그 위에는 살만하냐? 그랬더니 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 넓이, 높이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입찰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낙찰을 받으셨고 이게 이제 복층 공간이에요. 제가 위에 올라간 거고요. 이제 천장이 일반 층보다 조금 낮기는 한데 제가 키가 170 거의 가까이 되는데도 서서 돌아다니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정도 층고는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복층에 올라갔을 때예요. 제가 오늘 영상 찍기 전에 매도하셨냐 실거래가 있다 그랬더니 앞집이 팔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3억 6천에 매도하셨습니다. 지금 2억 4천에 낙찰받아서 3억 6천에 매도를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5천만 원으로 낙찰을 받으셨고 계단을 분리하는 공사를 하셨어요. 계단이 있으면 아래층 임차인을 정상적으로 들이기가 어려우니까 계단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자리 마루가 비니까 바닥을 공사하고 도배를 하고 이 마감을 하고 전기랑 도시가스 이런 거를 계량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또 하고 이 물건은 또 강제집행까지 했습니다. 이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셔가지고 강제집행까지 하고 이 과정 하나하나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걸 다 해내셨고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 전세가에 낙찰받아서 아래층을 전세 주고 본인이 위에 이제 공짜로 2억 4천에 낙찰받아서 그러니까 아래층 2억 4천에 전세 주고 위에서 이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짜로 사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계획은 2억 4천을 이렇게 갚는 조건이었는데 월세로 세팅을 하셨어요. 월세로 3천에 70만 원. 그리고 원래 한 집에 전입이 2세대가 안 되는데 이분이 이제 전입을 해야 거주하시는 거니까 전입을 해야 되는데 한 집에 2세대는 전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전입을 다 해줬어요. 여기 이제 관리하시는 공무원이 한 집에 2세대는 전입이 안 되는데 문이 따로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와서 실사를 오셔서 현관 따로 있고 실제로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시고 전입도 다 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5천만 원으로 이 앞집이 판 것처럼 3억 6천에 매도를 하신다면 자산이 1억 2천만 원이 늘어나서 1억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월세를 70만 원씩 임차인이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자를 2억에 대한 이자를. 그래서 거의 공짜로 사시는 게 된 거예요. 내 집에서. 그 비과세도 가능하시고 자, 그래서 이걸로 한 2억 정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되게 빌라 뭐 1,000만 원 받고 막 단기로 팔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금방 1,000만 원 버는 거는 어렵고요. 한 2년 정도에 1억 정도는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5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되게 귀한 빌라예요. 왜냐면은 복층이 현관이 따로 있게 허가가 잘 안 나는데 어떻게 이때만 좀 됐었대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없고 뒤에도 없을 그 빌라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시는 분도 이렇게 위에를 세주고 내가 아래 살 수 있고 아래를 세주고 내가 위에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세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집이라서 되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빌라 경매 꿀팁 제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실거래 빈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동네에 실거래 빈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은 사실 힘듭니다. 뭐 계단을 올라가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유모차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좀 힘들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5층 이상은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선호되는 평수와 가격대가 있어요. 서울은 조금 더 작아도 되는데 50보다 더 작으면은 좀 인기가 없습니다. 이 정도 지역에서는 거의 이제 원룸에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메인이 되는 가격대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1억대가 메인인데 화곡동은 2억대가 메인이고요. 또 이 성북 장위 이쪽에도 빌라가 많은데 이때는 4억대 이상이 주된 가격대예요. 땅의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라 인테리어는 아파트보다 한 수 위여야 됩니다.
아파트보다 더 잘 해놔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빌라는 일반 아파트보다 인테리어 훨씬 더 잘해야 매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내드린 숙대 꼭 하시고요. 추세의 변화,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일확천금보다는 얼마 전에 300만이 청약한 동탄 롯데캐슬 여러분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억인데 10억을 300만 명이 나눠 가지면 나한테 얼마가 오는 걸까요? 우리는 기대의 이익과 기대의 확률이 이제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겁니다. 10억 정도 있으면 운명이 바뀔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확률이 300만 분의 1이면은 이제 거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높은 확률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10억보다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5천만 원이 더 이익입니다. 5천만 원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추세의 변화, 어떤 작은 변화가 있으면은 우리가 비행기가 갈 때 약간만 틀어줘도 나중에는 크게 결과가 벌어지는 것처럼 처음에 경매해서 선생님이 1,000원 얼마 벌었어요 라고 하면은 1,000만 원 벌어서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추세의 변화, 내가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아, 이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니까 1,5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벌고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면서 또 삶에 또 안심이 되실 거예요. 내가 아, 이 직장 이거 그만두고 나 뭐 하지? 라고 했을 때 아, 경매하면 되겠다. 나 이거 하면 되겠다. 라고 안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이, 운명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의 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의 방향이, 추세의 전환이 약간만 틀어줘도 이게 결과가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빌라 낙찰 받으신 블루아이스님 사례를 보자면 그냥 그 집에 쭉 사셔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남의 눈치 보고 비유 맞추면서 살지?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고생을 사서 하시는 용기를 보이셨고 그걸로 내 집에서 편안하게 층간소음 없이 블루아이스님이 저한테 하실 때 선생님 저는 꼭대기층이 좋아요. 층간소음 없는 집으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테라스 나가면은 막 강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적으신 분들은 빌라 입찰도 괜찮아요. 대신에 실거래 많이 확인하시고 기준 이하가 되는 것은 손대지 않기로 저랑 약속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